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부산 부전에서 순천에 있는 경전선에 준고속 열차 KTX 이음이 투입됩니다. 역간 거리가 65km에 달하는 진주와 순천 사이에 아직 정차역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하동군이 관련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하동역 정차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신청사 입지가 확정되면서 사천시의 우주항공 복합도시 구상 계획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사가 들어설 국가산단과 연계한 복합도시를 세계적인 모델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 박동식 사천시장의 구상안 들어봅니다. 경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문 특수학교가 없어 전문 교육을 받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아예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관련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며 상인에게 접근한 뒤 다른 물품의 대리구매를 청하는 방식으로 공범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고 돈만 받아 챙기는 사기 수법이 기승입니다. 특히 군 간부를 사칭하고 위조 공문을 사용하는 등 철저한 계획 범죄 앞에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서부경남대학의 주요 프로그램과 올해 목표를 각 대학 총장과 함께 연속으로 짚어봅니다. 네 번째 시간은 경상국립대로 캠퍼스 재배치와 우주항공대학 신설 성과, 글로컬 대학으로서의 과제를 권진회 총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순천과 부산 부전에 있는 경정선에 준고속열차 KTX 이음의 시험 운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직 진주와 순천 사이에 정차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하동군이 발주한 용역에 따르면 KTX 이음의 하동역 정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부산 부전역부터 순천역까지를 잇는 노선, 경상도와 전라도를 연결하는 경전선의 준고속열차 KTX 이음 운영 계획안입니다. 부전과 마산 사이에는 5개 역의 정차가 예정됐는데 아직 진주역과 순천 사이에는 중간 정차역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동군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국회를 방문하는 등 KTX 이음의 하동역 정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해안권 관광 중심지이자 하동군의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를 확충하고 경전선 KTX 이음을 정차를 시키면서 군민버스와 자율주행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교통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군은 지난해부터 약 1년간 KTX 이음의 하동역 정차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을 실시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하동역 정차 시 BC 경제성 분석은 물론 장래 교통수요 예측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하동역 정차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경제성 분석 결과와 고용 창출 등에 따른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경제성 분석 결과 BC 1.23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고용 효과가 710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순천과 진주 구간의 역간 거리가 65km인데 이는 고속철도 정거장의 역간 거리 권고 기준인 40km를 넘는 상황. 하동역을 정차하면 순천과 하동 구간은 29km, 하동과 진주 구간은 34km로 해당 권고 기준에도 부합한다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하동군은 지난해 실시한 KTX 이음 하동역 정차 범군민 서명운동부와 하동군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건의안 등을 관계기관에 제출한다는 계획. 타당성 용역 보고서 결과와 국민들의 여망이 담긴 서명부를 가지고 3월 이후에 국토부와 고레일에 직접 방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KTX 이음이 하동역에 정차하면 승강장을 신설해야 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 또 인근 광양시에서도 타당성을 확보했다며 광양역 정차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적극적인 의지와 타당성이 확인된 하동군 차원의 대정부 건의와 설득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경쟁력 있게 작용할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경남도가 26일 시군 부단체장과 함께 내년도 국비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 2026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4.1% 늘어난 10조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주요 국비 사업은 사천 우주항공 창업기업 공유공장 구축과 총합위기관리센터 설립, 녹조 대응 종합센터 조성 등입니다. 우주항공청 신청사 입지가 확정되면서 사천시의 우주항공 복합도시 구상 계획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사가 들어설 국가산단과 연계해 복합도시를 세계적인 모델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주항공청 신청사 입지가 결정되면서 사천시가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우주청이 들어설 용연면 국가산단 입지에 대해선 조속한 청사 건립과 자녀 부지 분양에 유리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조속한 청사 건립이 가능하고 융복합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산단 내에 우주항공청이 자리 잡게 됨으로써 주변 항공산업체와 더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이고, 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에 들어간 가운데 신청사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복합도시 밑그림을 수정 보완하여 반영할 예정이고요. 보고 배운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서 복합도시 개발 계획은 올해 말과 내년 말 2단계로 나눠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은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쉽지 않지만 법안 통과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복합도시에 도시의 명운이 달려있는 만큼 세계와 경쟁하는 명품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용역이 이제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챙겨서 사천시가 세계의 우주항공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재경 사천시 향후회가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재경 향후회는 지난 25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사천 발전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경 향후회는 특별법 통과를 위한 퍼포먼스와 함께 여론 확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남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문 특수학교가 없어 배움의 기회를 찾기 어려운 이들이 많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아예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관련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강철웅 기자입니다. 선천적 시각장애인인 정소미 씨.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독서입니다. 책은 정 씨가 미처 닿지 못한 세상으로 이끄는 창구기 때문입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25살 청년. 하지만 유치원 이후 학교 진학은 포기했습니다. 정 씨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댄스하고 피아노하고 노래 부르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눈이 안 보이다 보니 학교를 진학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남 지역엔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통합형 특수학교 11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교과 교육 외에 시각장애인이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자 교육이나 시각장애인 전용 흰지팡이,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사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경남에는 없는 겁니다. 이 같은 전문 교육은 장애 특성에 맞게 운영되는 시각장애인 전문 특수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대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실제 전국에 설치된 시각장애 학교는 모두 13곳, 서울과 대전, 부산 등 대부분 광역단위 대도시에 위치해 있는데 경남, 경북, 충남에는 없습니다. 경남 지역 시각장애인은 전문 교육을 위해 그나마 가까운 부산까지 원전 교육에 나섭니다.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엔 아예 전문 특수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가족 전체가 이주하거나 학업 자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소미 부모님이랑 같이 저희가 대전이랑 서울 쪽에 학교를 알아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소미 씨 그 부모님이 조금 사업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가족 전체가 올라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됐고. 임시 방편으로 지역 주간보호센터나 복지관에서 간단한 점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계가 존재합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아우를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장애 종류 특성별이 여러 가지 각각에 틀려 시각장애인에서는 전문적인 기초교육을 받기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다만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경남 지역 시각장애 학교 설립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일단 경남도 교육청은 지역 통합형 특수학교의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 격차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기회를 넓히기 위해 보다 전문적인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논의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조교일 진주시장이 진주시가 추진하는 초소형 위성 진주셋 1B 개발 사업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다음 달 4일 발사될 진주셋 1B의 성공적 안착을 기원하며 진행된 만남에서 조 시장은 초소형 위성 개발에 힘써준 KTL 관계자와 위성 개발 진행 사항,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진주시는 내달 4일 진주셋 1B의 발사와 안착에 성공하면 후속 사업으로 진주셋2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24회를 맞는 진주 농계제 재전위원장 위촉식이 26일 열렸습니다. 올해 농계제 재전위원장으론 김성규 진주교대 총장이 위촉됐습니다. 농계제는 오는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진주성과 진주대첩 역사공원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전국적으로 군 간부 사칭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며 접근한 뒤 타 물품의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방식인데요. 최근 하동에서도 2건의 피해가 확인됐는데 위조 공문을 활용하는 등 철저한 계획 범죄 양상을 보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자신을 군부대 간부라 소개한 남성은 하동군의 한 천막 판매 업체 상인 A씨에게 천막 60개를 주문했습니다. 결제 당일 오전 이 남성은 갑자기 A씨에게 모 업체에서 전투 식량을 본인 대신 구매해주면 천막값과 함께 치르겠다고 부탁합니다. A씨가 대리 구매할 경우 첫 구매 할인이 적용돼 본인들이 사는 것보다 싸게 살 수 있다며 속인 겁니다. 남성은 이 과정에서 부대 마크가 그려진 문서, 전투 식량 업체 담당자로 보이는 명함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아무 의심 없이 대금 960만 원가량을 결제했는데 이후 남성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업체도 가짜, 남성도 군 간부가 아니었습니다. 물품 공급, 결제 확인서 이래갖고 보냈더라고요. 사장님 상부 승인 한약서를 보냈으니 틀림없이 말씀드립니다. 정신적이나 모든 면에 입에 말이 안 떨어져요. 이처럼 군부대 간부를 사칭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하동에서도 현재 2건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아직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액수가 1,600여만 원에 달하고 범인도 잡히지 않아 추가 피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실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명을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한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개인에게 어떤 물건을 대신 주문해달라거나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관을 사칭해서 대신 물건을 주문해달라 이런 경우는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하동경찰서는 범행 계좌 추적 등을 위해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경남도가 양봉 농가의 안정적인 사양 기반 조성과 질병으로 인한 꿀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역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남도는 올해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꿀벌 질병 구제 약품 지원, 꿀벌 전문 수의사로 구성된 자문단에 맞춤 컨설팅 등 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사업 추진과 함께 꿀벌 응애 적기 방제를 위해 올바른 방제법 등 교육과 홍보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기존 4, 5세 대상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연령을 2025학년도부터 3세까지로 확대합니다. 또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 유아교육비 수준인 월 55만 7천 원을 학비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남도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부조리 신고 항목을 신설하고 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던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인 유아나이스 시스템을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제64회 천령문화제가 오는 5월 1일부터 5일간 함양 천년의 숲 상림공원 일원 개최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천령문화제위원회는 이창구 위원장, 진병영 함양군수, 축제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습니다. 축제의 구체적 일정과 프로그램 내용은 오는 3월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확정될 계획입니다. 하동군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재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동군은 지난 2월 3일부터 2주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166명의 응답자 가운데 938명이 재기부 의사를 드러냈다며 기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동군은 지난해 유기견 보호와 효도 목욕 쿠폰 등 높은 호응을 받았던 지정 기부 사업에 이어 올해는 보건의료원 장비 확보를 신규 지정 기부 사업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입니다. 2025년 서경방송 시청자위원회 위원들이 새로 위촉됐습니다. 서경방송은 26일 본사 8층 회의실에서 시청자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모두 10명으로 서부 경남 6개 시군 기관 단체 관계자와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정현대 신임위원장을 선출한 시청자위원회는 앞으로 1년간 서경방송 지역 채널과 주요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26일 밤 12시 5분쯤 진주시 호탄동 한 도로에서 역주행 승용차가 정상 주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역주행 차량 운전자 30대 A씨가 숨졌고 피해 승용차의 운전자 50대 B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진주시 대곡면 일원의 사육장에서 투견 훈련용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발견돼 진주시가 철거를 통보했습니다. 시는 지난 21일 대곡면에 있는 사육장 3곳에서 투견 훈련용으로 추정되는 러닝머신과 사각링 등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 투견 훈련 행위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현행법상 투견 훈련은 금지돼 있어 시는 관련 시설 철거를 통보했습니다. 단속된 사육장은 해당 시설을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2025학년도) 새 학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서경방송에서는 지역 대학의 총장과 함께 각 대학의 주요 프로그램과 올해 목표 등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스튜디오에 경상국립대학교 권진회 총장 출연하셨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경상국립대학교 통합 이후 첫 직선제 총장으로 취임하신 지 8개월이 넘었습니다. 취임 이후 경상국립대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지난해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자랑하고 싶은 성과는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상징성이 있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BK21 사업단 신규로 2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8개에서 10개로 늘어났는데 이게 왜 의미가 크냐 하면 물론 경남에서 신규로 선정된 대학은 우리 대학뿐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 신규 2개 사업단이 모두 다 옛 경남과기대 소속 젊은 연구자들로 구성된 사업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드디어 우리 대학이 4년 전에 통합을 하고 그 통합의 시너지가 지금 발현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저희는 굉장히 경사스럽고 의미 깊은 일로 생각을 하고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우리 대학에 많은 인적 자원, 좋은 능력 있는 교수들이 많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결합해서 연구 논문이나 연구비 수주나 혹은 취업률이나 이런 걸로 연결시키는 기능이 좀 약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대학의 전체적인 위상에 비해서는 대학의 각종 평가 랭킹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워서 이제 올해부터는 대학의 랭킹을 높이는 작업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국제처가 대학 본부 조직으로 신설돼서 관련 역할이 강화되는 등 변화도 있었습니다. 또 캠퍼스 재배치도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우리 대학이 약간 부족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화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대외협력처와 국제어학원 2개를 합쳐서
국제처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고요. 그렇게 만든 것의 의미는 국제처를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한 조직에서 외국 유학생의 유치와 관리, 교육 지원을 전부 일원화한다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겠고요. 네. 또 캠퍼스별로 놓고 보면 우리 대학에 여러 캠퍼스가 있는 것이 때때로는 단점이기도 합니다. 자꾸 분산이 되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올해부터 우리 대학의 기본적인 교육 연구 기능은 옛 경상대학교 캠퍼스, 가자 캠퍼스로 전부 모으려고 합니다. 예. 그것이 메인 캠퍼스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옛날 경남과기대가 있던 칠암 캠퍼스는 창업, 평생교육, 또 의료 이런 쪽으로 우리가 특성화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통영에 있는 여러 학과들도 해양, 수산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육성을 하려고 그러고요. 따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메인 캠퍼스, 큰 캠퍼스 3개가 있는데 그 3개를 각각의 고유한 학문적 특성에 맞게 또 지리적 특성에 맞게 특성화하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특성화 재배치 관련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글로컬 대학 사업의 중심인 우주항공대학이 신설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과제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주항공대학을 신설을 하고 우주항공대학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양적인 목표는 전부 다 달성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저희가 이제 서울대하고 공동학위제로 가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항공우주공학 분야 공동교육과정을 개설을 했다든지 영국에 있는 크랜필드 대학이나 프랑스의 인사 툴루즈 꽁피에뉴 공대 등과 대학원 공동학위제 과정을 개설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성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그것을 실제로 내실 있게 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국내 전문가들을 모셨는데요. 방산 부분에서는 국가연 항공 분야 총책임자이던 허기봉 박사를 모셨고요. 또 항공 분야에서는 카이의 부사장을 역임한 김영준 전문가를 모셔서 저희가 인적으로 좋은 네트워크를 갖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2025학년도에 경상국립대학교 중점 목표는 무엇일까요? 네. 올해 저는 제가 신문식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올해 세계 10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원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세계 100위권 대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 우리가 세계 100위권으로 진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당장은 안 되더라도 100위권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교수들의 경우에는 좋은 논문을 쓰면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또 교수들이 승진할 때 승진 기준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예. 학생들도 취업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취업 상담을 하는 시스템이 많이 부실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도서관 한가운데 취업 상담실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좋은 환경에서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또 이제 우리 학교에 속한 모든 학생은 3학년 1학기 전공 필수 과목 1시간은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총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경상국립대학교 권진회 총장과 함께 2025년의 대학 계획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세차 계획 있으신 분들은 잠시 미루시는 게 좋겠는데요. 다음 주 초까지 계속 비 소식 있으니까요. 간단한 실내 청소 정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추위와 찬바람이 여전할 것으로 보여 운동은 실내에서 간단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남해는 오전에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영하 6도, 사천 영하 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0도에서 1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제주는 오후에 가끔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영하 4도, 광주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4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7물, 만조 시각은 저녁 8시 59분,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2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까지 오락가락하던 비는 일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 소식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